안녕하세요. 1억으로 주식 시작하기 9월 13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MC넥스 기업 네 번째 분석 시간이고요. 오늘 이번 주에 좀 흥미로운 기사가 하나 떴더라고요. 애플 공급사로 지금 검토 중이다. 요거 관련해서 제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간단히 설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항상 하듯이 주요 지표 달러 인덱스 93, 달러 원 됐고요. 달러 위안 6.8, 그리고 구리나 금 이런 거 모두 좋은 상황입니다. 참고로 달러 인덱스나 달러 위안 이 정도면 제 기준으로 제가 판단했을 때 달러 원은 한 1,100원 전후가 돼야 되는데 1,187원 조금 높은 상태이긴 합니다. 이건 아직까지는 해외 자금이 정확히 유입이 안 되고 있다고 판단되고 있는 거고요. 즉 한국보단 다른 쪽으로 더 많이 가고 있다고 생각되고 있는 거고, 요건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원유도 좀 떨어지고 있긴 하지만 크게 걱정 안 하고요. 그래서 현재 저는 주식 비중 95% 유지하고 있고요. 제가 주식을 한 20년 정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비중 높이 유지하고 있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시장 상황이 현재는 투자해라 라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유지할 상황이고요. 미국이 떨어진다고 쫄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 주식 유지했고요. 해외 주식은 SMIC는 매도 완료했습니다. 트럼프가 화웨이처럼 SMIC도 때릴 확률이 높아 보이기 때문에 일단은 매도 해놓고 나중에 다시 들어가더라도 그때 보는 거고요. 요거 관련된 건 나중에 따로 별도 시간 가져서 한번 설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상황을 보면 떨어지면 살려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시중에 유동성은 넘치고 투자할 곳은 별로 없고요. 시장이나 기업 가치 모든 것을 그냥 돈이 압도하는 장세인 거고, 고객 예탁금이 63조라고 하는데 계속 개인이 매수를 하고 있지만 이 예탁금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즉 돈이 넘치는데 갈 데가 없으니까 일로라도 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쫄지 말고 계속 투자하자. 전 개인적으로 코스닥은 1000 아마 뚫을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예상하는 건 안 좋지만 대응하는 영역이지만 현재 큰 상황을 보면 아마 조금만 트리거가 생기면 코스닥은 1000 넘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저희 투자 종목은 그대로입니다. MC넥스, Y솔, 현대산업개발, 네오이즈, 그리고 SMIC 매도했고 해외 주식은 텐센트만 가지고 있습니다. 요 계좌에서는요. 계좌 현황입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국내 주식은 한 1억 1000 정도 되고 있고요. 그리고 해외 주식은 1300, 한 1억 2000 정도 되고 있네요. 일단 네오이즈는 고만고만하고 MC넥스 약간 올라왔고 Y솔 상태 좋습니다. 저는 3분기는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휴대폰 부품주 매우 좋게 보고 있고요. 아마 3분기, 4분기는 이쪽에 아마 약간의, 지금 이미 사실 외국인도 그렇고 어느 정도 수급 상황이 매우 좋아졌죠. 이쪽은 매우 좋게 보고 있고, 현대산업개발은 지금 일단 아시아나 포기했으니까 얘는 원래 기업 가치 자체는 워낙 탄탄한 회사이기 때문에 너무 싼 상황입니다. 언제 올라도 이상할 게 없고요. 이건 아시아나처럼 덩치 큰 부채 많은 기업을 인수하려고 했으니까 웬만한 애널리스트들도 기업 가치를 그냥 반토막 내놨고요. 얘는 언제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좀 더 홀딩할 예정입니다. 텐센트는 지난 시간에 했듯이 계속 장기로 가져갈 기업이고요. 일단 오늘은 MC넥스입니다. 예전에 3번이나 분석을 했지만 투자 포인트, 삼성전자 휴대폰에 지속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가, 두 번째 순위 극대화할 수 있는가, 세 번째가 전장사업부 비중이 얼마나 증가할 것인가 정도였는데, 이번 주에 좀 흥미로운 게 하나 떴습니다. 9월 8일날 D일렉에서 애플 공급 관련 기사가 게재됐다가 현재는 삭제됐습니다. 즉 애플이 오필름 이슈 관련해서 카메라 모듈 공급으로 여러 업체를 지금 컨택하고 있다. 그 중에 한 개가 MC넥스다. 그래서 요거 관련돼서
MC넥스의 애플 서플라이 체인에 편입이 가능할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시작을 할까 했더니 일단은 뭐 애플의 카메라 모듈 공급 업체는 현재 LG 이노텍, 샤프, 오필름입니다. 프리미엄급은 LG 이노텍이고 TF도 LG 이노텍이 독점하고 있고요. 엔트리급을 오필름과 샤프가 공급 중입니다. 이 중 오필름이 중국 기업이죠. 신장 쪽 뭐 소수민족 탄압 등에 연루돼서 그때 미국에서 공지된 11개 기업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럼 만약 MC넥스가 애플에 공급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은 뭘까? 천천히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이렇게 된다면 오필름이 빠질 거니까 오필름이 어떤 데인지를 봐야 되고 규모가 얼마가 되는지 그리고 MC넥스가 그걸 커버할 수 있는 건지 즉 가격, 성능, 품질 그리고 캐파, 생산 능력 이런 걸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기사를 하나 찾아봤습니다. 역시 딜렉에서 8월 7일 날 나온 기사고요. 주요 카메라 모듈 업체 실적입니다. 국내 LG 이노텍, 삼성전기, MC넥스 쭉 있고 중국 오필름과 써니옵티컬입니다. 일단 2019년 실적을 보면 LG 이노텍 5조 4천억이고요. 이번 년 6조, 영업이익은 됐고요. 삼성전기, MC넥스, 파트론 이런 건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한번 참고로 보시죠. 삼성전기 작년에 3조 했고 이번 년도 3조, 좀 줄었죠. 3조 4천억에서 3조로 줄었고 MC넥스는 1조 2천억에서 1조 2천억 거의 스테이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영업이익은 줄었고요. 파트론과 파워로직스는 작년에 1조 넘었지만 이번 년에 1조 언저리, 1조 언더. 이렇게 봐서 이 외에 나무가나 자화전자 이런 것도 있지만 이래서 저는 MC넥스를 선택했고요. 영업이익은 줄었지만 상대적 경쟁 우위를 내부적으로 가져가고 있는 것 같아서 MC넥스는 그 중에 가장 좋은 거라고 보고 있어서 MC넥스를 투자했는데 이번에 애플이 약간 끼얹어줬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일단 계속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필름 작년에 8조 9천억 규모 매우 큽니다. 근데 영업이익 1천억 이건 박리담회로 엄청 팔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번 년도 9조 근데 영업이익 4천억까지 올라갔습니다. 이건 애플 효과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엔 약간 공격적으로 뭔가 다른 것도 있겠지만 참고로 이거는 전체 카메라 모듈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즉 삼성전기는 3조짜리 회사가 아니고 LG니오텍도 5조짜리 매출이 아니고요. 카메라 모듈만 뽑아낸 기사더라고요. LG니오텍은 8조인가 9조 정도 매출을 올리고요. 그 중에 한 5조 5천억이 카메라 모듈인 겁니다. 오필름도 한 9조 정도 하는데 1천억이고요. 써니옵티컬은 작년에 6조 했는데 영업이익 8천억. 얘네가 장사 참 잘하죠. 얘네는 꽤 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게 보는 회사 중에 하나고요. 일단 오늘은 오필름이 위주니까 오필름만 보겠습니다. 8조, 9조 정도 했고 1천억 벌었고 이번 연도 9조 4천억 벌 거다. 규모는 꽤 큰 겁니다. 그럼 이 중에 오필름이 아이폰에 어떤 모델에 적용되고 있는지를 찾아봤습니다. 일단 아이폰 모델별 출하량을 메리츠 증권에서 뽑아낸 게 있는데 일단 이번 년 거 2020년 거만 보겠습니다. 2020년도에 애플 전체 출하량은 1억 8천만 대입니다. 그 중에 SE가 3천만 대, 12가 2,500만 대 등등 12 플러스 프로, 프로맥스가 이 정도 수량이 들어가는 거고요. 물론 아이폰 11도 3,600만 대 많이 팔리죠. 11 프로, 11 프로 맥스 다 합쳐서 1억 8천만 대인데 어차피 MC넥스가 만약 들어간다고 하면 이전 모델은 당연히 못 들어갈 테니까 요 신모델 중에 어떤 거에 들어갈 수 있는지 즉 내년 라인업에 어떤 섹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찾아봐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역시 메리츠 증권에서 좀 이쁘게 그려놨더라고요. 2020년에 신규 모델 중에 쭉 4개를 했는데 요게 센서 시프트 트리플 해갖고 TF 들어가는 거 가장 좋은 거죠. 프로맥스
LG 이노텍이 다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12 프로 이것도 역시 LG 이노텍이 다 가지고 가는 겁니다. 즉 요 것 중에 맨 아래 것 두 개 고가 모델은 LG 이노텍이 다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한 3천만 대를 LG 이노텍이 하는 건 신모델 중에. 그리고 아래 듀얼 카메라 들어가는 요 두 개를 즉 12 플러스 뭐 12, 뭐 5.4인치, 6.1인치, 6.7인치 뭐 LCD 차이도 있지만 아무튼 요 두 개, 즉 2,500만 대, 1,200만 대, 약 4천만 대 정도 되는 엔트리급 모델에 샤프와 오필름이 지금 적용되고 있는 거고요. 이 중에 샤프가 한 60%, 오필름이 한 40% 정도 된다고 합니다. 즉 대략적으로 계산해 보면 4천만 대 중에 뭐 샤프가 60%에서 65% 정도 한다고 하니까 한 2,400만 대 가져간다고 보고, 나머지 한 1,500만 대 정도로 오필름이 적용되고 있는 거고요. 즉 LG 이노텍 3천만 대, 뭐 샤프 한 2,500만 대, 오필름 1,500만 대 정도로 계산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MC넥스가 이걸 공급을 하려고 한다면 얼마 정도의 캐파를 더 가지고 있으면 되는지 캐파 쪽이 좀 궁금해서 LG 이노텍을 찾아봤습니다. 즉 LG 이노텍은 지금 3천만 대 정도 수량을 가져가고 있고 오필름이 1,500만 대 정도 예상되기 때문에 그냥 LG 이노텍에 반절 들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전 거 공급도 있기 때문에 좀 정확하진 않지만 뭐 장기적으로 보면 그 정도 LG 이노텍 캐파의 반절 정도를 더 들고 있어야 궁극적으로 1년, 2년, 3년 뒤에는 뭐 MC넥스든 타 업체가 오필름을 대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LG 이노텍을 좀 찾아봤습니다. 뭐 2019년 다트를 찾아봤고요. 뭐 2019 매출액 5조 4천억 카메라 모듈 쪽입니다. 전체 비율은 65%고요. 나머지 건 관심 없습니다. 그리고 원자재 구매는 이건 좀 잠시 패스하겠습니다. 딴 것 때문에 지금 이것도 좀 찾아봤는데 나중에 별도의 시간 내서 하는 거고요. 즉 5조 5천억을 카메라 모듈이 작년에 매출을 올렸는데 그 중에 애플이 어느 정도냐? 이것도 역시 뉴스웨이라는 곳에서 이쁘게 기사를 내놨더라고요. 작년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매출액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국의 A로부터 발생한 매출액 5조 1천억. 처음으로 5조 원을 넘겼다. 이건 누가 봐도 애플이죠. 즉 5조 4천억 중에 5조 1천억이 애플이라는 겁니다. 그냥 거의 전부 다 90% 이상이 애플인 거죠. 그렇다면 뭐 LG 이노텍 캐파에 그냥 전체 다가 애플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생산 능력과 작년 생산 죄송합니다. 가동률을 찾아봤습니다. 2019년에 5억 개를 할 수 있었네요. 5억 2천만 개를 할 수 있었고 생산 실적은 2억 2천만 개, 가동률은 42%. 와, 가동률 42%밖에 안 되는데 작년에 4천억 정도 이익을 냈으면 애플이 가격을 후하게 주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물론 고성능 TOF나 뭐 고성능 카메라 모듈을 제조하기 때문에 단가가 높은 거고 그만큼 마진 높은 거겠지만 그게 괜찮은 거죠. 즉 일단 현재 중요한 건 2억 2천만 개 정도 1년에. 근데 아까 LG 이노텍이 신규 부품은 한 3천만 대 정도 기준이었죠. 근데 오필름은 1,500만 대, 즉 반절, 연간 1억 대 정도를 생산 캐파를 가지고 있어야 궁극적으로 오필름을 대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2020년 8월 그러니까 반기 보고서 기준으로 다시 한번 찾아봤습니다. 역시 작년에 5억 2천만 개였고 이번 년에는 반기에는 2억 4천만 개네요. 연간으로 한 4억 8천만 개 정도고 캐파를 살짝 줄여놨네요. 작년에 가동률이 워낙 낮았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뭐 상반기에 1억 개 정도 했지만 가동률은 살짝 올라갔고요. 뭐 크게 지장 없습니다. 연간 한 2억 개 정도 이번 연도에 2억 개 좀 넘게 하겠네요. 2억 3천만 개에서 2억 5천만 개 예상됩니다. 왜냐하면 애플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19년 1Q입니다. 이게 4Q고요. 1Q 3,700만 대인데 4Q에 7천만 대 넘게 하죠. 9월에 신제품을 출시하기 때문에 애플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4Q가
엄청나게 강한 숫자가 몰려갑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이렇게 했지만 하반기엔 분명히 더 많은 숫자를 할 거기 때문에 한 2억 3천만 개에서 2억 5천만 개 정도 예상하면 될 것 같고요. 이건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건 나중에 패스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다시 한번 정리해서 애플에 들어가긴 조건을 찾아봤습니다. 첫 번째, 가격. 일단 MC넥스는 삼성전자 1차 벤더 중에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분석했다시피 일단 내부적으로 경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당연히 애플 쪽에서도 공격적으로 베팅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누가 뭐래도 일단 들어가는 것이 우선인 거고요. 그 다음에 가격은 점차 물량으로 규모의 경제로 확대할 수 있기 때문에 초기는 강하게 베팅을 할 거기 때문에 문제 없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성능 및 품질, S20, 노트 20에 뭐 플래그십에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 없을 겁니다. 불량 이슈도 없어 보이고요. 그리고 아까 봤던 생산 능력. 작년에 MC넥스 2억 개 캐파 가지고 있습니다. 상공장 준공해서요. 이번 년 반기도 상반기에 1억 개 가지고 있는 거 보니까 뭐 캐파는 더 늘리지 않았고요. 그러면 일단 연간 캐파는 2억 개입니다. 근데 애플 쪽에 필요한 건 연간 1억 개고요. 오필름 대신에 들어가는 건. 즉 연간 2억 개 캐파를 보유했지만 작년 가동률을 보니까 한 90% 됩니다. 약 1억 8천만 개를 생산해서 삼성전자 등에 납품을 했기 때문에 남은 캐파는 2천만 개고요. 뭐 당연히 애플 같은 경우에는 자사 전용 라인을 항상 요구합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물량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베트남 4공장이 추가 증설을 돼야 될 겁니다. 애플에 들어간다고 하면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결론. 가격, 성능, 품질 무조건 애플에 맞출 수 있을 거라고 예상됩니다. 그리고 뭐 사장이라면 당연히 공격적인 배팅을 할 거고요. 들어가면 뭐 이거는 대박인 거니까요. 하지만 지금 애플이 원하는 게 오필름이 빠지는 이슈도 있지만 LG 이노텍이 너무 모든 걸 가지고 있습니다. 하이엔드급의 모든 모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LG 이노텍의 경쟁사를 찾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폴리드 줌 등의 기술력을 보유한 삼성전기도 유력해 보입니다. 즉 폴리드 줌은 뭐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DSLR처럼 그러니까 프리즘을 이용해서 좀 성능을 좋게 한 겁니다. 즉 옛날에 뭐 일반 카메라냐 SLR이냐 차이인 건데 이건 뭐 중요한 거 아니니까 나중에 뭐 별도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고요. 하지만 삼성전기는 항상 삼성전자에도 납품을 고가 모델만 했고요. 즉 가격이나 삼성전자의 관계가 매우 변수가 될 겁니다. 과연 이걸 어떻게 할 건지. 그러니까 삼성 내부에서도 문제가 될 거고 애플 내부에서도 워낙 서로 경쟁 관계이기 때문에 이건 좀 찾아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코어 포토닉스라고 삼성 자회사가 하나 있는데 이게 지금 망원 관련 특허 관련 애플과 엄청나게 소송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것도 좀 껄끄러운 상황인 거고요. 특히 애플은 AR 선택을 확장 중이기 때문에 TOF 모듈, 즉 타임 오브 플라이트라고 이게 반드시 필요한데 이게 LG 이노텍 독점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ITOF가 아닌 TOF, 뭐 라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ITOF는 뭐 위상차라고 해서 뭐 주파수를 날려갖고 뭐 위아래 나눠서 그 차이로 하는 거고, 뭐 다이렉트 TOF는 라이다라고 해서 그냥 직접 보낸 다음에 다시 돌아오는 시간을 재서 하는 건데 이게 훨씬 더 좋은 건데 요걸 공급할 수 있는 거는 나무가입니다. 하지만 라이다를 개발 중인 MC넥스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하지만 요거 지금 DOF의 가장 큰 문제는 소니 TOF용 센서를 그냥 애플이랑 전용으로 공급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요게 가장 큰 이슈인데 이거는 뭐 애플이 공급한다고 하면 될 거고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삼성전기 1순위고요. MC넥스나 나무가 즉 셋 중에 한 곳이 애플 서플라이 체인에 편입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게 가장 뭐 발표는 미리 안 할 테니까 캐파 투자하는 게 주의 깊게 보면 찾아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조금 더 추가해서